깔끔한 오피스룩에 사원증 메고 벤티 사이즈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취준생들이 생각한다는 직장인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용량 테이크아웃 커피는요, 식곤증을 이겨내기 위한 발버둥 혹은 이거라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서 마시는 음료기도 합니다. 예전에야 스타벅스나 투썸, 헬리스 좀 더 쓰면은 폴바셋을 가기도 했었지만요, 하루 커피 값으로 잔당 4,000원 이상 매일 쓰는 게 부담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커피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더벤티, 백다방 등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스타벅스보다 많아졌거든요. 이 저가 커피 브랜드 시장의 개척자는 이디야입니다. 이디야가 지금이야 가격 포지션이 좀 애매하지만요, 처음엔 굉장히 주목받던 저가 커피였거든요. 오늘은 직장인들과 수험생들에게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1,500원 커피의 탄생입니다. 1999년 스타벅스가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내던 날, 모든 업계 사람들이 이 레전드의 등장에 주목했었죠. 안영에서 피자맥이란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가철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웬 피자집 사장님? 이분이 스타벅스를 보고 커피 산업에 뛰어들 결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한국 커피 시장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되죠.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억하시겠지만은 당시 스타벅스는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라는 음료 시장을 열어줬으니 이 아메리카노를 좀 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분이 피자를 9,900원에 팔면서 피자 업계 최초로 구구 마케팅을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커피 시장에서도 중저가 전략에 판을 짜보겠다는 거였죠. 당시 스타벅스의 메뉴들은 3,000원대의 가격이었는데요. 이 사장님은 2,000원대로 메뉴를 세팅합니다. 같은 메뉴를 더 싸게 팔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고정 비용을 줄이면 됩니다. 대표적인 고정비가 임대료와 인건비죠. 그럼 매장을 작게 만들어서 직원을 적게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5평 미만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좋겠다. 그 다음엔 이름이 있어야겠죠.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기원한 걸로 알려졌으니까 뭔가 에티오피아스러운 이름이 좋을 것 같다. 에티오피아어로 대륙의 황자란 뜻의 단어 이디야입니다. 1년 동안 준비한 뒤 2001년 3월 중앙대 앞 이디야 1호점이 들어서죠. 처음엔 맥심을 만들던 동서식품에서 원두를 납품받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매장을 늘렸는데요. 창업 2년 만에 점포수 80여 개로 늘어날 정도로 꽤 순항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철 대표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오랜 고민 끝에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만 하느라 소원해진 가족들에게도 신경을 좀 쓸 겸 해서요, 그렇게 하던 사업을 내려놨어요.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던 지인을 찾아가서 매각 작업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인이 매각을 돕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디야를 사버립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의 이디야의 문창기 회장이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요. 이 이디야를 얼마에 팔지 가격을 매기려고 매장과 회사를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매력적인 거죠. 경영만 잘하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촉이 온 겁니다. 그렇게 2004년 문창기 회장의 이디야가 시작됩니다. 일단은 가철 대표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저렴한 테이크아웃 커피 매장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당시 커피 시장은 신세계와 합작한 스타벅스, CJ의 투썸, 롯데의 엔젤리너스 같은 기업들이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던 때였는데요. 이런 대기업들의 피 튀기는 격전에 휘말리지 않고 저렴한 커피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디야는 스타벅스 옆에 매장을 세운다. 실제로 이건 가철 대표 시절의 초창기 이디야의 매장 출점 전략이었어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 전략은 딱 초창기 때 한정입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서는 곳은 커피를 사서 마실 만한 소비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이거나 번화가죠. 게다가 스타벅스는 소비자 패턴, 유동인구 등 엄청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입점 위치를 선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커피가 잘 팔릴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 옆에서 스타벅스와 비슷한 가격의 커피를 팔면 밀릴지 몰라도 저가형 커피를 팔면 분명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판단이었죠. 당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3,000원, 이디야는 2,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상은 적중합니다. 하지만 이디야 매장이 1,000개, 2,000개를 넘고 나서부터는 이 전략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디야가 없는 동네가 없으니까요. 스타벅스와 이디야 모두 매장을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 우연히 가까워진 경우도 많았고요. 아무튼 이런 출점 전략 덕분에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 인건비나 매장 운영비가 크게 들지 않으니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땡큐죠.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장사 좀 되는 테이크아웃 커피 프랜차이즈 정도였는데요. 2009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009년에 220개였던 이디야 매장은 2년 뒤 420개로, 다시 2년 뒤엔 860개로 늘어나거든요. 왜 하필 2009년일까요? 이때는 스타벅스가 국내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때입니다. 아메리카노는 더 이상 특별한 음료가 아닌 일상 음료가 됐죠. 사람들이 커피를 밥처럼 사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3,000원짜리 커피를 몇 잔씩 마신다고 생각하면 은근 부담이 됩니다. 가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오랜 기간 저가 커피로 포지셔닝
유행하고 있던 이디야가 재발견됩니다. 소비자들 눈에 익을 만큼 인기도 했고요. 문창기 회장이 EDI 컨셉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때부터였어요. 그동안은 작은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파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이거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커피 전문점처럼 공간까지 제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결국 20평 미만 중소형 매장으로 넓히게 돼요. 현재 좌석이 있는 이디야 매장들은 거의 다 2012년 이후에 등장한 매장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에다 공격적으로 매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프랜차이즈 규모가 커지면요, 지방까지 확장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요. EDI 확장 전략은 좀 다릅니다. 군부대가 있는 읍면 지역까지 진출하거든요. 여긴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일까요? 이곳은 스타벅스 같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미 커피는 모두가 즐겨 마시는 일상 음료가 된 상황에서 군인들도 이런 싸제 커피가 그립겠죠. 방문객들도 끊임없이 오니까 이 소비자들만큼은 독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야는 스타벅스 옆에 매장을 낸다라는 전략은 적어도 이때부터 틀린 이야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준비했던 건 인스턴트 원두 커피입니다. 비니스트. 처음엔 이디야 매장에서만 팔았는데요. 이게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대형마트에 납품해 팔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운영 방식 여기저기를 손본 덕분에 2019년 무려 3,000호점을 돌파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매장 수가 많은 커피 전문점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장도 넓히고 직원도 늘리다 보면은 이디야 초기의 저가 전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는 돈은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싸게 팔 수 없으니까요. 여전히 스타벅스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은 지금의 이디야를 저가 커피라 부르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 진짜 초저가 커피가 나타났거든요. 백종원 대표의 백다방이 등장합니다. 2015년 마리텔의 백종원 대표가 등장하면서 거의 신드롬급의 인기를 끌었어요.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2015년은 거의 백종원 대표의 해가 됐죠. 이분이 2006년부터 원조복스라는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08년부터는 이름을 백다방으로 바꿉니다. 물론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았어요. 2013년까지 점포수 딱 2개, 2014년엔 단 25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백종원 신드롬이 일었던 2015년엔 무려 400개를 넘는 급성장을 보여줍니다. 이때 백다방 커피는 1,500원, 당시 이디야 커피가 2,800원이었으니 진짜 초저가 커피가 나온 거죠. 근데 소비자들이 마냥 싼 음식을 찾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삼겹살집 가면요 1인분에 15,000원 정도 주죠. 근데 바로 옆집에서 5,000원에 삼겹살을 판대요. 이러면 저기 가야지라는 생각보다 거기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부터 듭니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품이 시장 평균 가격보다 압도적으로 낮으면 우선 의심하게 되거든요. 가격이 상품의 질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백다방이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건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2015년은 다릅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것, 백종원 대표의 이런 경영 철학까지 모두 알게 됐으니까요. 이러니 믿고 사 먹게 된 거죠. 밥 먹고 난 뒤 습관적으로 커피를 사 마시는 직장인들, 또 맛이나 분위기보다 카페인이 우선인 사람들에게 백다방 커피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럼 백다방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싸게 팔 수 있었을까요? 2001년의 이디야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이디야가 포기했던 테이크아웃 중심의 커피 전문점, 이 컨셉을 백다방이 다시 가져온 거죠. 백다방이 자리 잡기 이전에도 이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긴 했습니다. 2014년 부산에서 탄생한 더 벤티가 대표적이죠. 에스프레소 머신 판매와 수리를 하던 최준경, 박수삼 대표가 부산대 앞에서 시작한 곳인데요. 이디야와 비슷합니다. 테이크아웃 중심의 작은 매장. 그런데 결정적인 게 달랐어요. 벤티 사이즈, 큰 사이즈의 커피로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때부터 컴포즈 커피를 비롯한 빅사이즈 저가 커피 매장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브랜드들도 백다방이 폭발하던 2015년부터 함께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메가커피가 등장하죠. 후발주자 치고는 엄청난 성적을 낸 곳입니다. 현재 저가 커피 매장 중에선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무려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광고를 찍었죠. 여긴 사실 룸카페로 시작했던 곳이에요. 캔모아처럼 토스트도 주고 식사도 팔던 곳인데 메가커피 분위기와는 너무 다르죠. 아무튼 이 메가커피는 교과서처럼 자리 잡은 저가 커피 브랜드의 공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테이크아웃 특화, 화려한 색깔의 인테리어, 저렴한 가격,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올 만한 화려한 메뉴, 그리고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가 있었던 것처럼 메가커피는 이디야 근처에 점포를 냅니다. 이 정도면 저가커피 브랜드의 정석인 거죠. 저가커피 브랜드들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성장합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는 날개를 달았죠. 왜일까요? 2020년 정부에서는 카페 좌석 운영을 금지합니다. 이 몇 개월 동안 커피는 테이크아웃으로만 사 마실 수 있었는데요. 이러면 굳이 매장이 넓은 카페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에는 매장 이용 가격도 포함인데 아깝잖아요. 그런데 저가
커피들은 애초부터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데다 가격도 저렴하니 아주 유리한 입장이 된 거죠. 이런 브랜드들이 이때 매장을 폭발적으로 늘렸어요. 현재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더벤티의 매장을 합치면 무려 5,600개나 되거든요. 현재 스타벅스 매장이 1,600개 정도 되니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렇게 1,500원, 2,000원짜리 커피가 많아지다 보니 EDI 위치가 애매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고요. 하지만은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가 많아지는 게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쟁은 과열되고 가맹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 저가 커피 업체들에게는 기회였던 팬데믹이 끝을 보이고 있고요. 5,600개의 매장들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중 매장수 1위인 메가커피가 2021년에 매각됐고요. 컴포즈 커피도 올해 매물로 나왔거든요. 업계 사람들조차 지금이 고점이라고 본다는 증거겠죠. EDI 등장으로 탄생한 저가 커피, 백종원 신드롬과 팬데믹을 거쳐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불안한 요소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아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음료 가격이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은 카페인을 입에 달고 사는 직장인들과 수험생들에겐 여전히 고마운 곳이거든요. 엔데믹 이후 저가 커피의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평소 이곳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